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높은 벼슬자리를 살다 은퇴한 조대감이 살았습니다. 조대감은 벼슬자리에 있을 때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물러난 다음엔 재미가 없었답니다. 돈이야 썩어 넘칠 정도로 많았는데 정작 잠자리가 영 시원치 않은 것이 문제였죠. 에휴, 지루하기 짝이 없구나. 하루하루가 허망해서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로구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아서 뭐합니까? 잠자리가 부실하니 마을 그대로 사는 낙이 없었지요. 조대감의 부인은 아리따운 젊은 마님이었는데 거금을 주고 혼례를 치렀음에도 도통 속궁합이 맞지 않았죠. 해서 합방을 해도 그것은 시무룩, 여편네는 타박만 하니 어째 돈만 내버린 느낌이었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을 우울하게 보내던 조대감은 어느 날 천하절색이라는 기생 해월이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헛,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 그 유명한 해월이가 있다 하여 내가 왔노라. 조대감의 호령에 해월이가 나타났습니다. 듣던 대로 해월이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웠지요. 조대감님 아니십니까? 아니, 네가 날 어찌 아느냐? 마을 제일의 부자 조대감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주셨으니 영광으로 알고 모시겠습니다. 해월이의 말에 조대감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밤이 부실해서 고개 숙인 남자를 면치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대접을 받으니 어깨가 아주 으쓱했답니다. 내가 요새 우울하고 영 사는 재미가 없구나. 네가 그렇게도 명기라 하던데 만약 소문대로 정말로 그러하다면 내 아주 큰 상을 내리리라. 대감의 상이라면 어찌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인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드리지요. 그렇게 조대감과 해월이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남녀가 치를 것을 시작했지요. 방 안에서는 바람이 불고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마침내 벼락이 꽝꽝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조대감은 천지조화의 오묘한 맛을 아주 제대로 보고 말았답니다. 오래간만에 스트레스를 제대로 날려버린 조대감은 해월이에게 800개를 해준 채 크게 외쳤습니다. 해월아, 내가 어찌 이제야 너를 알았느냐? 널 알지 못했던 세월이 한스럽기만 하구나. 저도 대감의 능력에 참으로 감탄하였습니다. 어쩜 그리 강력하고 사내다우십니까? 젊은 청년들도 대감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해월이도 조대감의 황소 같은 위력에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조대감은 그런 해월이가 어찌나 이쁜지 꼭 안아주었답니다. 이리 오거라. 밤이 긴데 오늘 너를 아주 제대로 녹여서 영원히 날 기억하도록 해주어야겠다. 전 이미 대감께 아주 녹아버렸사옵니다. 그 말에 조대감은 또다시 용기백배해졌지요. 둘은 밤새도록 적극적으로 부딪혔고 방 안에 구들장이 내려앉도록 쿵쿵쿵 떡방아를 지었답니다. 별도 달도 부끄러웠는지 그날 밤은 아주 깜깜했지요. 그렇게 날이 밝자 조대감은 아무래도 해월이를 두고 가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이렇게 좋은데 자기 빼고 그 어떤 사내도 더 이상 해월이를 보지 않았으면 했지요. 해월아, 내가 아무래도 상사병에 걸린 것 같구나. 이제 네가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밤이 외로운 날에는 한 번씩 오셔서 저랑 술 한잔 하시면 되지요. 아니다.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내와 정분이라도 나면 어떡하느냐. 난 그 꼴을 보고는 못 산다. 그러니 해월아, 내가 널 기적에서 빼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거라. 해월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맨날 사람들에게 웃음이나 파는 지금 생활보다 대감집에서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허나 해월이는 덜컥 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살 애간장을 태웠답니다. 모르겠사옵니다. 이러다 대감께서 변심이라도 하면 저는 어찌 살겠습니까? 어허, 사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느냐. 여러 소리 말고 냉큼 오거라.
그러면서 조대감은 해월이를 턱 끌어안았답니다. 그러자 해월이는 못 이기는 척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더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태에 조대감은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지요. 정 그렇다면 저와 약조를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절 대감의 첩실로 삼아주겠노라 각서를 써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거 참 맹랑하구나. 오냐 좋다. 각서 따위 얼마든지 써주마. 애교에 홀랑 넘어간 조대감은 결국 해월이를 첩실로 삼겠다고 각서까지 써주었지요. 조대감은 가마까지 태워서 해월이를 집에 들였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해월이 방으로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신나게 놀아제꼈지요. 조대감은 이제야 살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렴. 인생에 이런 맛도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조대감은 매일같이 입이 귀에 걸린 채 사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조대감 댁에는 우울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조대감이 첩실에 빠지면서 졸지에 독수 공방을 하게 된 젊은 마님이었죠. 속궁합이 안 맞아도 서방이라고 이제나 저제나 매일 밤마다 기다렸건만 대감은 해월이 방문이 닳도록 드나들면서도 마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었죠. 내 신세가 과부랑 다르게 뭔가. 서방 하나 잘못 만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람. 매일 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보았지만 어디 그게 도움이나 됩니까? 외로움은 늘어만 가고 허탈함은 긴긴 밤 동안 이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술뿐이었답니다. 그날 밤도 조대감이 첩실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젊은 마님은 일찌감치 술을 푸기 시작했지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우 같은 것한테 서방을 뺏기다니. 아이고 박복한 내 팔자야. 40도 안 되어 청산과부 신세라니. 원통에서 어찌한단 말인가. 혼자서 부어라 마셔라 떡이 되도록 취한 마님은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졌지요. 그래서 슬그머니 장지문을 열고 나가는데 저쪽에 무언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집안 머슴인 장세가 몰래 첩실의 방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조대감과 해월이의 수작질을 엿보는 것 같았지요. 아니 무슨 사람이 저리도 예쁘다냐? 저건 필시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가 분명할 것이오. 떡대가 큰 장세는 잘 가려지지도 않는 기둥 뒤에 숨은 채 정신없이 첩부인의 방을 훔쳐보았지요. 그 모습이 마님에게 딱 들킨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처음엔 사람들을 불러 장세를 벌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팍 하고 묘안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거니. 잘하면 재미도 보고 저 보기 싫은 첩실도 아주 보내버릴 수 있겠구나. 무릎을 탁 친 마님은 단숨에 달려가 장세의 뒷덜미를 붙잡았지요. 불시에 기습을 당한 장세는 꼼짝도 못하고 얼어버렸답니다. 이놈 장세야. 감히 누구 방안을 훔쳐보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허, 그놈의 목소리를 죽이거라. 조용히 날 따라오면 내 놈의 그 목숨을 살릴 방도를 가르쳐 주도록 하마. 어쩌겠습니까? 생사여탈이 젊은 마님 손에 달렸는데 장세는 자기의 가슴까지 밖에 안 오는 마님에게 붙잡혀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답니다. 장세야, 네가 하는 짓 다 보았느니라. 아이고, 대감님이 아셨다간 전 죽은 목숨입니다요. 제발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어허, 종놈이 주인 방을 함부로 엿보고도 무사할 성 싶으냐. 허나 내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이 하나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마님은 장세에게 일단 긴장을 풀라며 술을 계속 권하는 것이었죠. 겁도 났고 긴장도 했던 장세는 마님이 주는 술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주는 잔마다 꿀떡꿀떡 잘도 받아 마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코가 삐뚤어지도록 취하고 말았지요. 술에 취한 장세는 평소보다 간댕이가 커지고 말도 많아졌답니다. 마님은 속으로 옳다구나 했지요. 그래, 겁도 없이 첩부인의 방을 엿보니 어떠하더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망설이던 장쇠가 입을 열었지요. 네, 마님. 그것이 첩부인 마님이 너무 고와서 사람인지 여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서 보고 있었습니다요. 그 말에 마님 가슴 속에 또다시 천불이 났지요. 마님도 참으로 아리따웠지만 첩실로 들어온 해와는 얼굴로 여기까지 올라온 천하절색이었으니까요. 집안 머슴들까지 홀려대는 해와가 새삼 너무도 원망스러웠지요. 흥, 그래봤자 사내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여인 아니겠느냐. 네가 힘 좀 쓰면 그 여우년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참말입니까요? 제가 첩부인 마님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요? 그렇다마다. 자, 내 말을 어서 들어보거라. 잘하면 네 놈은 큰 재산에다 꿈 같은 경험까지 해볼 수 있느니라.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요. 그 말이 무섭게 장쇠는 뭐에 떠다 밀렸는지 벌렁 나자빠진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님이 떠밀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장쇠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대로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내가 아니라면 이 방법은 어림도 없지. 그러니 일단 네 놈 솜씨를 봐야 내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사내하면 또 이 장쇠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제가 얼마나 사나이인지 마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요. 그러면서 누운 채로 그대로 무쇠 같은 기둥을 쓱 드러냈지요. 마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곧바로 장쇠의 품에 안겼답니다. 장쇠는 옳았구나 쇠몽둥이를 휘둘러서 마님께 제대로 실력을 보여드렸지요. 사내의 듬직한 품을 느껴본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요. 시원찮던 서방과는 달리 장쇠는 그야말로 무쇠 같은 남자였죠. 오래간만에 답답함을 싹 풀어낸 마님도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마님, 이제 방법을 말해 주십시오. 마님은 장쇠의 뒤에 속닥속닥 방법을 말했답니다. 장쇠는 너무 놀라 처음엔 망설였죠. 지금도 너무 심장 떨리는 일을 했는데 그걸 또 해보다뇨. 하지만 마님은 만약 자기 제안을 거절하면 대감께 첩부인의 방을 엿본 사실을 모두 고하겠다고 윽박질렀답니다. 장쇠는 이렇게 된 이상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마님의 말을 수락했지요. 그리고 구미호처럼 아름다운 첩부인이 탐나기도 하였기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며칠 후 젊은 마님은 남편 조대감에게 갔습니다. 대감, 이웃마을 최대감이 좋은 술을 구했으니 좀 보자고 합디다. 최대감 이 친구가 또 술을 구했나 보군. 알겠소. 신이 난 조대감은 불이 나게 최대감에게 향했지요. 허나 사실 이건 모두 젊은 마님의 소행이었습니다. 며칠 전 젊은 마님은 몰래 마을 술도가에 갔지요. 그리고는 꿍쳐놨던 돈을 풀어 아주 고급진 술을 왕창 사들였습니다. 이걸 몽땅 최대감께 보내라고쇼? 아니 갑자기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 겁니까요? 아, 글쎄 여러 말 말고 보내라면 보내게. 이렇게 좋은 술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내시라니.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요. 최대감은 술을 좋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양반이었지요. 갑자기 영문 모를 술이 잔뜩 오니 최대감은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답니다. 술이 있으니 술친구도 필요하겠지요. 최대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감들에게 한잔하자고 기별을 보냈지요. 물론 개 중에는 놀기 좋아하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조대감도 있었답니다. 장세야, 냉큼 준비하거라. 최대감 댁에 가봐야겠다. 아이고, 지는 아까 밭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요. 춘식이를 불러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요. 하여간 칠칠 맞기는 알겠다. 조대감은 춘식이와 최대감 댁으로 갔습니다. 산등성이를 넘는 길이었기에 시간이 꽤 걸릴 터였지요. 그렇게 조대감이 떠나자 마님은 거하게 술상을 차렸답니다. 그리고는 첩실인 해월이의 방으로 향했답니다. 자네가 이 집에 온 게 꽤 되었거늘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지 않았던 것 같네. 송구합니다. 이렇게 형님께서 절 먼저 찾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오늘은 내가 솜씨를 좀 부려봤으니
사양 말고 드시게. 마님은 해월이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지요. 해월이도 긴장을 풀고는 젊은 마님이 주는 잔을 영거부 받아 마셨답니다. 사실 마님은 알게 모르게 자기는 조금만 마시면서 해월이에게만 술을 잔뜩 먹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니 해월이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 뻗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득이만만한 웃음을 지은 마님은 이 틈에 장세를 불렀지요. 문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장세는 마님의 부름에 냉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마님은 장세에게 눈짓을 하고는 그대로 방을 나섰지요. 장세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황홀하고 짜릿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요? 뭔가 이상했는지 해월이는 비틀비틀 정신을 차렸지요. 그래봤자 뭐합니까? 장세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님, 저 장세입니다요. 마님을 사모하는 제 마음을 받아주시오. 해월이는 밀어내려고 했지만 장세의 쇳덩이 같은 힘을 당해낼 순 없었지요. 거기다 맨날 나이든 조대감만 상대하다가 간만에 팔팔한 사내를 만나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앙탈을 부리던 해월이는 결국 본인도 은근히 즐기고 말았지요. 장세는 사실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라 마지못해 시작했답니다. 헌데 한번 시작하고 나니 그야말로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꿈에도 그리던 첩부인 마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다니요. 머슴 인생에서 이런 행운이 언제 또 오겠습니까? 해서 마님과의 약조까지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힘을 썼습니다. 마님은 애가 탔습니다. 벌써 조대감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이놈의 장세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이러다간 금방이라도 조대감이 들이닥치면 장세 이놈은 물론이고 마님도 경을 칠 노릇이었죠. 대충 해월이의 약점이나 잡아두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님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조대감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정신이 아득해졌죠. 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굴리니 또다시 나쁜 꾀가 딱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오히려 조대감에게 뛰어가서 아양을 떨며 팔짱을 꼈지요. 한편 장세는 해월이를 꽉 붙들고 또 한 번 힘을 써보려고 했지요. 얼른 첩부인에게 올라타서 다시 한번 움직이려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밖이 환해지면서 장지문 안으로 조대감이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못들 하는 짓이야. 서방이 잠시 비웠다고 감히 머슴놈이랑 놀아나고 있는 게야. 아니 대감 그게 아니라 대감, 참으로 고얀 것들입니다. 볼 것 없이 큰 벌을 내려 다스리시지요. 해월이는 억울함에 변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조대감은 펄펄 뛰며 화를 냈지요. 거기다 옆에서 젊은 마님까지 부추기니 어디 해월이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해월이는 이게 다 젊은 마님의 꾀였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 부정한 것들을 잡아다 멍석마리를 하거라. 그리하여 해월이와 장세는 멍석마리를 당했지요. 떡이 되도록 얻어맞은 장세는 마을 바깥에 버려졌고 해월이도 대감 집에서 쫓겨나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화난 대감 앞에선 각서고 뭐고 소용이 없었죠. 조대감은 해월이를 첩으로 삼는다는 각서를 박박 찢어버렸지요. 차라리 잘 되었어. 어딜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이야. 아주 뜨거운 맛을 단단히 보았으니 이제는 좀 알렸다. 지켜보던 마님은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쾌재를 불렀답니다. 이용당한 장세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저 얄미운 첩부인 해월이를 다시는 안 보게 되었으니 그 정도면 싼값이었지요. 마님은 그동안의 체증이 쑥 내려간 것처럼 기분이 좋았답니다. 허나 조대감은 그러지 못했지요. 해월이를 내친 조대감은 또다시 삶의 재미를 잃어버렸답니다. 에잉, 야단이나 칠 것이지 괜히 내쫓았구나. 벌써부터 밤이 헛헛한 게 재미라고는 없군. 놀기 좋아하는 조대감은 첩시를 내쫓은 게 후회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동구 밖으로 사람을 보내 해월을 찾았지만 이미 떠나버린 뒤였지요. 울적해진 조대감은 술을 양껏 푸다가 또다시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답니다. 어째 해월이를 첩실로 들이기 전보다 더 자주 밤놀이를 나서는 것이었죠. 한편 마님은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해월이를 보내버렸는데 정작 대감이 찾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뿐입니까? 전에는 그래도 미안한 척이라도 하면서 가끔은 자기를 찾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없어졌죠. 매일같이 유명하다는 기생집을 돌아다니며 놀아제끼니 어째 죽 써서 개준 꼴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제야 밤의 재미를 좀 알겠는데 또다시 독수공방이라니. 어이구 내 팔자야. 한편 몰매를 맞은 장세는 여전히 첩부인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아무리 혼자 몸부림을 쳐봐도 도저히 첩부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기사 이제는 조대감 댁에서 쫓겨났으니 더는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서 장세는 첩부인을 찾았습니다. 첩부인은 남은 폐물을 정리해 이웃마을에 작은 주막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간 장세는 물 한 잔만 시키고는 가만히 해월이를 기다렸지요. 대체 어떤 손님이 물 한 잔 시켜놓고 한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냐? 어떤 화상인지 얼굴 한번 봐야겠다. 나가보니 장세였지요. 열이 팍 받았지만 그래도 손님이니 좋게 좋게 타일렀답니다.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왔느냐? 행패 부리지 말고 갈 길 가거라.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요. 헌데 아무리 찾으려 해도 머릿속에 자꾸만 작은 마님만 떠오르구만요. 듣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장세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해월이는 매몰차게 내칠 뿐이었죠. 좋습니다요. 이렇게 된 거 다 털어놓겠습니다요. 그날 봐 일은 사실 모두 큰 마님의 흉계였습니다요. 그러면서 젊은 마님이 어떻게 자기를 협박했는지 그리고 술상을 차려서 해월이를 비몽사몽하게 만든 다음 자기를 들여보냈는지 전부 이야기했죠. 그러고 보니 네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조대감과 안방마님이 나타나더구나. 이제야 그게 어찌된 일인지 알겠구나. 그렇습니다요. 이게 전부 안방마님의 지시였던 것입니다요. 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해월이는 가슴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도저히 이걸 갚아주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지요. 해서 해월은 어찌해야 안방마님에게 한 방 먹여줄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장세도 함께였고요. 한참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둘은 마침내 무릎을 탁 쳤답니다. 며칠 후 조대감의 방에 웬 투서가 날아왔지요. 대감이 가만히 뜯어보니 이게 해월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뭐시, 해월이 그것이 날 잊지 못하다 이건가? 으아타탓, 그것이 하여간 사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자신을 다시 받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물레방앗간에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것이었죠. 기분이 좋아진 조대감은 곧바로 준비를 했답니다. 평소에도 밤만 되면 나돌아다니는 대감인지라 누구도 물레방앗간에 간다는 것을 몰랐죠. 한편 안방마님에게도 기별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세 아니냐. 너 혹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나타났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요? 저는 그날의 추억 이후로 마님을 꿈에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요. 그래서 마님의 꽃 같은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 왔습니다요. 그 말에 마님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답니다. 사실 마님도 요새 계속 적적했던 터라 장세의 말이 마음속에 훅 들어왔던 것이지요. 장세는 마님에게 오늘 밤 꼭 한번 만나 뵙고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별 고민도 안 하고 약속을 받아들였지요. 밤이 오자 마님은 집안 사람들 모르게 대감댁을 빠져나왔답니다. 한달음에 도착했더니 어둠 속에 장세가 있었지요. 마님, 보고 싶었습니다요. 이 장세는 마님만 있으면 죽어도 조사옵니다요. 오래간만에 장세의 너른 가슴을 보니 마님의 심장도 콩닥콩닥 뛰었지요. 마님은 단숨에 장세의 품속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렇게 장세와 마님은 정신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지요.
한편 대감도 약속 장소인 물레방앗간에 도착했지요. 간만에 도곤도곤한 마음으로 물레방앗간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가 아닌 것이었지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조대감이 가만히 뜯어보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아 글쎄 쫓겨난 머슴 장세가 부인과 그렇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던 해월이는 안 보이고 대신 장세와 부인이 같이 있는 꼴을 보게 된 것이지요. 아니 이 연놈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게냐? 고함을 치면서 달려드니 한참 놀고 있던 안방마님이 기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른 품에서 빠져나와 달아나려는데 장세 그것이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것이었죠. 쫓겨난 다음 간댕이가 부었는지 장세가 오히려 대감을 향해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대감님, 마님과 저는 연모하는 사이인 것입니다요. 그러니 대감어른 우리 사이를 그만 인정해 주시오. 아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아이고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는군.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진 대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답니다. 대감, 오해 마십시오. 이건 다 저 장세놈이 절 유혹한 것이오. 마님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어디 그 꼴로 변명이 되겠습니까? 대감은 속이 타들어가는 지 주먹으로 벽만 쿵쿵 때렸지요. 그때 누군가가 대감에게 냉수그릇을 쑥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던 대감은 단숨에 받아 마셨지요. 이제 보니 해월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왔더니만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거기다 형님은 아주 재미가 좋으시군요. 듬직한 사내까지 끼고 밤놀이를 아주 제대로 노시니 부럽습니다. 허나 마님은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죠. 자기 꼴이 어떤지 이젠 자기도 잘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계략으로 첩을 내쫓은 부인의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해월이 너를 내치게 된 것도 다 저 부인의 계략이었구만. 이제 알겠다. 어휴, 부인이라고 있는 것이 저리도 투기가 심해서야. 대감은 안방마님의 추태에 완전 질려서 더 이상 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이후로 마님은 쓸쓸하게 홀로 위로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큰 사단을 일으킨 해월이도 조대감 댁에 돌아갈 일은 없었습니다만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었으니 그걸로 좋았죠. 이후로 해월이는 크고 힘센 장세를 안방에 들여서 재미나게 주막을 운영하며 살았지요. 몸은 대감집에 있을 때보다 좀 고됐지만 오며 가며 잘생긴 남자들이 원체 드나드니 금세 즐거움이 배가 되었답니다. 장세는 주막에서 일하면서 가끔씩 해월이와 함께 즐거운 밤을 보냈지요. 그러다 또 잘생긴 손님이 오면 바깥으로 내쳐졌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결국 가장 커다란 사내에게 돌아오는 것이 여인네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만만해진 장세는 혹여 해월이가 다른 사내랑 놀아나기라도 하면 그 다음 날에는 더 강력하게 본때를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장세와 해월이는 본성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허나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행복의 색도 참으로 다양하니 늘 긍정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